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힘을 합쳐 미국의 우주 영역을 침범하려 했는데요. 최첨단 군사위성 20기와 통신위성 15기를 전진 배치해 미국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일본이 자국의 차세대 H3X 발사체가 48시간 내 궤도 투입이 가능해 미국을 구할 수 있다고 허세를 떨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심을 품은 미국 백악관은 도쿄로 즉시 조사단을 파견했고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H3X 발사체는 껍데기만 그럴싸한 허상이었고 실제로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중러 동맹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왜 일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세계 최강국 미국의 기술력도 한 수 접게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크 해리슨입니다. 미국인이고 나이는 44이죠. 나사 마샬 우주비행센터에서 15년간 추진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발사체 기술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2025년 11월 저는 세계를 뒤흔들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1월 16일 새벽 2시 37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시튜에이션 룸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긴급 소집이라는 짧은 문자만 있었죠. 저는 잠옷 위에 재킷만 걸치고 차에 올랐어요. 워싱턴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백악관까지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죠.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국방장관과 나사 국장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궤도 추적 화면이 떠 있었죠. 빨간 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심각했어요. 나사 국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30분 전부터 중국 우주군이 적에도 500km 고도의 군사위성 20기를 동시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러시아도 동참했습니다. 통신위성 15기 추가 배치 중이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중러가 손잡은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GPS 위성 3기가 동시에 통신 두절됐다는 겁니다. 재밍인지 물리적 공격인지 확인 중이었죠.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상황 설명에 나사 국장이 말했어요. 대통령님, 중러가 우주 공간 장악에 나섰습니다. 우리 대응 능력은 말을 흐렸습니다. 트럼프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우리 대응 능력이 뭐가 문제야? 우리 SLS 발사 일정이 6개월 밀렸습니다. 보잉 엔진 납품 지연 때문입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문서를 띄웠어요. 일본 정부의 긴급 발표문이었습니다. 일본 차세대 H3X 초대형 발사체 긴급 배치 가능. 동맹국 위성 48시간 내 궤도 투입 지원 준비 완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런 능력을 갖췄다고요. H3는 2023년에 발사 실패했었어요. 그 후 개량형 소식은 들었지만 실전 배치 가능하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제게 물었어요. 마크, 자네가 15년을 나사에서 일했잖아. 저게 진짜 같아.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48시간 내 궤도 투입. 페이로드 30톤. 성공률 98%. 15년을 엔진과 씨름한 엔지니어로서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스럽습니다. H3는 2023년 발사 실패 후 재설계했다고 들었지만 실전 검증 데이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도쿄 가봐. 그리고 확인해. 만약 저게 진짜라면 우리도 협력해야 하고 만약 가짜라면. 대통령이 말을 끊었어요. 가짜면 동맹 70년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봐야지. 공군 특별기로 14시간을 날았습니다. 비행 중에 저는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요. 일본의 우주개발 역사를 말이죠. 1970년 오스미 위성 첫 자국 발사 성공. H2A 로켓 성공률 97%. 하지만 대부분 미국 기술 기반이었습니다. H3 개발 2014년 시작 예산 1900억 엔. 2023년 3월 H3 1호기 발사 실패. 2단 엔진 점화 실패였죠. 이후 H3X 개량형 개발 중이라는 언론 보도만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H3 실패 이후 공개된 기술 논문이 단 2편뿐이었습니다. 보통 실패하면 원인 분석 보고서가 쏟아지는데 일본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잭사 연락관이 마중 나왔어요.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해리슨 보좌관님, H3X 시설은 보안상 내일 방문 가능합니다. 현재 발사 준비 중이라서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발사 준비 중이라고요. 로켓 발사는 최소 2주 전부터 일정이 공개됩니다. 연료 주입, 페이로드 장착, 시스템 점검. 수백 명이 움직여요. 그런 대형 작업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연락관님, 저는 나사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SLS 발사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압니다. 2주 전부터 일정이 공개되는데 귀국 H3X 발사 일정 공개는 언제 됩니까? 연락관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스쿠바 잭사 본부에서 H3X 시스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실물은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타네가시마 발사장에 가고 싶습니다. 그건 보안상 어렵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2013년 나로호. 한국이 이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한 그 발사체. 당시 저는 나사 주니어 엔지니어였는데 나로호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분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실패했지만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센서가 연소 압력 추력 벡터. 실패에서도 배우려는 집념이 느껴졌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1번 실패하고 침묵했어요. 한국은 2번 실패하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누가 더 진지한 걸까? 다음날 아침 스쿠바 잭사 본부로 향했습니다. 센터장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대형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H3X 3차원 렌더링이 떠 있었어요. 화려했습니다. 그래픽이 인상적이었죠. 센터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H3X 발사체입니다. 전장 63m, 페이로드 30톤, 추력 1100kN.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엔진 노즐 형상이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실제 엔진은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불균형이 생겨요. 하지만 화면 속 노즐은 CAD 모델처럼 완벽했습니다. 센터장님, 실제 엔진 연소 시험 영상을 볼 수 있습니까? 센터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보안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48시간 내 우리 위성을 궤도에 올리신다는 겁니까? 연소 시험도 안 보여주면서 위성은 맡으라고요. 센터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결정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게 실제 발사체입니까?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입니까?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저 엔진 노즐 보십시오.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럽습니다. 실제 엔진은 용접 자국, 열 처리 얼룩이 있어야 해요. 저건 3차원 모델링입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엔진 배경에 타네가시마 발사대가 보였어요. 그런데 발사대 그림자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센터장님, 저 영상이 언제 촬영된 겁니까? 올해 10월입니다. 10월 타네가시마의 태양 고도각은 45도입니다. 하지만 저 그림자는 60도 각도로 드리워져 있어요. 계절이 안 맞습니다. 이건 여름 영상 아닙니까? 센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이건 작년 H3 발사 실패 전 테스트 영상을 재활용한 겁니까? 결국 센터장이 인정했어요. H3X는 아직 엔진 개발 단계입니다. 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GPS 위성을 지키겠다던 48시간 약속은 뭡니까? 센터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즉시 워싱턴 나사팀에 연락했어요. 일본 H3X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엔진 추력 프로파일을요. 몇 시간 후 결과가 왔어요. 분석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이거 일본 엔진이 아닙니다. 연소 사이클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에리구 가스 발생기 사이클인데 이 데이터는 다단 연소 사이클입니다.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한국식입니다. 누리호 엔진과 동일한 사이클입니다. 2022년 누리호 성공 당시 공개된 데이터와 97% 일치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했지만 공허했어요. 껍데기만 그럴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관과 함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해리슨 보좌관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연구소장 박준혁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박준혁의 눈을 봤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거만함은 없었죠. 일본 센터장의 불안한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사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박준혁이 물었어요. 15년 일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립습니다.
RS-25 엔진 소리가요. 오늘 좋은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시 엔진 소리가 그리워지실 겁니다. 박준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공항 리무진으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까지 4시간이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속도로 산 바다. 박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쿄에서 뭘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컴퓨터 그래픽 뿐이었습니다. 실물은 없더군요. 박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우주 개발을 정치적 쇼로 접근했죠.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 실패하면 감추고 성공하면 과장합니다. 한국은 다릅니까?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북한이 1998년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렸어요. 실패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위성 하나 독자적으로 못 쏘는데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겁니다. 그래서 나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2009년 1차 실패, 2010년 2차 실패. 언론은 우리를 조롱했어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로켓 하나 못 쏜다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3차 발사. 제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그때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이번 실패했는데도 데이터가 완벽했습니다. 박준혁이 눈을 빛냈습니다. 보좌관님이 그 데이터를 보셨군요. 우리는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뭘 배웠는지.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차가 나로우주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연구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달랐습니다. 생체 인식 5단계를 거쳤어요. 홍채 스캔,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정맥 인식.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보다 철저했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지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가짜가 아니라요. 발사 통제동 3층에 올라갔습니다. 창문으로 발사대가 보였어요. 거기에 누리호가 서 있었습니다. 47m 높이의 하얀 기둥.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었습니다. 실물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5년간 수없이 봤던 로켓들. 아틀라스, 델타, 팔콘, SLS.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누리호는 달랐습니다. 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누리호 4호기입니다. 박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일 후 발사 예정입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기를 700km 태양동 기궤도에 투입합니다. 3일 후라고요. 네. 발사 일정은 2주 전에 공개했습니다. 언론도 다 합니다.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박준혁이 저를 엔진 시험동으로 안내했어요. 지하 1층 방음문을 열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 75톤급 엔진이 시험대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게 누리호 1단 엔진입니다. 4개를 클러스터링해서 300톤 추력을 냅니다. 저는 엔진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노즐을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 감촉. 표면에 미세한 용접 자국이 보였습니다. 열처리 얼룩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였습니다. 일본에서 본 매끄러운 컴퓨터 그래픽과 완전히 달랐어요. 연소 시험 해보시겠습니까?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지금요? 네. 우리는 주 1회 정기 연소 시험을 합니다. 데이터 축적이 목적입니다. 30분 후 저는 통제실에 앉아 있었어요. 헤드셋을 쓰고 카운트다운을 들었습니다. T-19, 87.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15년 만의 현장이었습니다. 3, 2, 1 점화. 순간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오렌지빛 불꽃이 노즐에서 폭발했어요. 175도 고온의 연소 가스가 분당 2.5톤씩 분출됐습니다. 180데시벨 굉음이 귀마개를 뚫고 들어왔어요.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렀어요. 연소실 압력 60바, 추력 75.6톤, 비추력 298초, 터보펌프 회전수 15,247rpm, 연료 유량 초당 262kg. 완벽했습니다. 15년간 나사에서 본 어떤 엔진보다 안정적이었어요. 30초 연소가 끝났습니다. 불꽃이 사라졌어요. 통제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데이터 분석 시작합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5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파라미터 정상 범위 내. 이상 징후 제로. 박준혁이 제게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나사에서 15년을 일했어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그 이상이었어요. 개발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누리호 전체 개발에 2조 원이 들었습니다. 약 15억 달러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사 SLS는 230억 달러가 들었어요. 15배 차이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발사일이었어요. 새벽 4시 저는 발사 통제동 VIP 관람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3km 떨어진 발사대가 보였어요. 조명을 받은 누리호가 하얀 기둥처럼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옆에 앉았어요. 긴장되십니까? 15년간 수십 번 발사를 받지만 매번 긴장됩니다. 로켓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성공 아니면 실패뿐입니다. 2013년 나로 성공을 TV로 봤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3번째 도전이었죠. 성공하는 순간 통제실 사람들이 울더군요. 왜 그렇게 감정적이었는지 이제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번 실패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2009년, 2010년 언론은 우리를 조롱했어요. 세금 낭비라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하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배웠어요. 왜 실패했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그래서 2013년 성공했군요. 네. 그리고 그 경험이 누리호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실패해서 안 배우는 게 부끄러운 거죠. 통제실 스피커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T-10분. 최종 시스템 점검.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수백 개의 파라미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됐어요. 산소 탱크 압력, 케로신 유량, 터보 펌프 온도, 자이로 상태, 배터리 전압. T-5분. 자동 카운트다운 시퀀스 시작. 제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15년 경력의 엔지니어지만 발사 5분 전엔 항상 두려웠어요. 수백만 개의 부품 중 하나만 실패해도 끝입니다. T-3분. 일단 엔진 최종 점검.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우리 일단 엔진은 4개입니다. 75톤급 4개를 동시에 점화해요. 0.3초 안에 4개 모두 전격 추력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늦으면 비대칭 추력으로 발사체가 기울어져요. 0.3초요. 저는 놀랐습니다. SLS도 3초 걸리는데 우리는 더 빠릅니다. 실전에서 단련됐으니까요. T-1분. 발사대 급수 시스템 가동. 창밖을 봤어요. 발사대 아래에서 물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음향 억제 시스템이었어요. 엔진 소음으로부터 발사체를 보호하는 장치죠. T-30초. 내부 전원 전환. T-19, 8.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69. 박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4, 3, 2, 1. 점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4개 엔진에서 동시에 오렌지빛 불꽃이 터져 나왔어요. 75톤 곱하기 4, 300톤 추력. 500톤짜리 발사체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리프트 오프.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누리호가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초, 2초, 3초. 점점 빨라졌어요. 10초 후 초속 100m. 마하 0.3. 땅이 흔들렸습니다. 3km 떨어진 곳인데도 진동이 느껴졌어요. 창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하얀 연기 기둥을 남기며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40초 경과. 고도 8km. 속도 마하 1.5. 통제관이 보고했어요. 60초 경과. 최대 동압 구간 통과. 최대 동압. 발사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공기 저항이 최대가 되는 지점. 발사체가 버티지 못하면 공중분해돼요. 70초 경과. 맥스큐 통과. 구조 건전성 정상.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127초. 일단 분리 준비. 창밖을 봤어요. 이미 누리호는 점으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로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1단 분리. 불꽃이 꺼졌습니다. 0.5초 후 1단과 2단이 분리됐어요. 동시에 2단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2단 점화 성공. 추력 75톤 확인. 240초. 페어링 분리. 발사체 선단의 페어링이 양쪽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위성이 우주에 노출됐습니다. 7분 30초. 2단 연소 종료. 궤도 진입 확인. 고도 698km, 속도 초속 7.5km. 목표 궤도 도달. 통제실이 폭발했어요. 박수와 환호성.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위성 분리 시퀀스 시작. 1호 위성 분리 성공. 2호 위성 분리 성공. 텔레메트리 수신 확인. 두 위성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다. 박준혁이 저를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성공입니다, 보좌관님. 누리호 사연속 성공입니다. 저는 박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축하합니다, 소장님. 이건 완벽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15분.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나사에서 일했어요. 수십 번 발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 감동적인 발사는 없었어요. 왜일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나사는 성공이 당연했습니다. 예산이 넘쳤고 인재가 많았고 역사가 있었어요. 실패하면 문제였지만 성공은 뉴스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번 실패하고 일어났습니다. 예산은 15분의 1, 역사는 짧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서 배웠고 데이터를 공개했고 결국 성공했어요. 이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저녁에 박준혁과 둘이 고흥 읍내의 작은 한정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관광객은 없었어요. 현지인들만 아는 곳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갈치구이, 된장찌개, 김치. 소박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일본 발사체를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한국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도 아니었을 텐데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술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처음엔 일본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죄송하지만 레이더에 없었어요. 박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똑바로 봤어요. 2013년 나로호 데이터를 봤을 때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정교할까? 2022년 누리호 성공 때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성공할까? 하지만 깊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겠거니 했죠. 오늘 발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운이 아니었어요. 준비였습니다. 박준혁이 술잔을 채웠어요. 보좌관님, 우리가 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준혁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실패. 페어링 한쪽이 분리 안 됐어요. 전 국민이 TV로 봤습니다. 부끄러웠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센서값은 어땠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2010년 2차 발사도 실패했어요. 이번엔 폭발했습니다. 137초 만에 공중분해. 더 부끄러웠어요. 언론은 프로젝트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세금 낭비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또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137초간의 모든 텔레메트리, 폭발 직전 압력 이상 징후, 산화제 펌프 결함, 전부 공개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숨기면 배울 수 없으니까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실패를 감추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공개하면 모두가 배워요. 엔지니어들, 학생들, 국민들.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감추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2013년 3차 발사는 달랐습니다. 박준혁의 눈이 빛났어요. 우리는 2년간 실패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페어링 분리 메커니즘을 재설계했고 산화제 펌프를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때 보좌관님이 우리 데이터를 보셨군요. 실패했지만 데이터는 완벽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도 데이터를 철저히 수집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온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 경험이 누리호를 만든 겁니까? 네. 나로호는 1단이 러시아제였어요. 우리는 2단만 만들었죠. 하지만 누리호는 100% 우리 기술입니다. 엔진, 구조체, 제어 시스템 전부 우리가 만들었어요. 개발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성공까지 12년입니다. 예산은 2조 원. 적은 돈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계속했어요. 일본 H3는 2014년 시작해서 2023년 실패했어요. 예산은 1900억 엔. 우리와 비슷하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일본은 실패를 감췄습니다. 2023년 발사 실패 후 원인 분석 보고서를 공개 안 했어요. 내부 조사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2차 발사 준비도 늦어졌죠. 우리는 달랐어요. 2022년 누리호 1차 발사는 부분 성공이었습니다. 위성이 목표 고도에 약간 못 미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텔레메트리 전부를 공개했어요. 3개월 후 원인을 찾았습니다. 산화제 탱크 헬륨 압력 설정 문제였죠. 그리고 6개월 만에 재발사에서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1년이 지나도 재발사 못했어요. 왜일까요? 실패를 감췄으니까 배우지 못한 겁니다. 저는 박준혁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나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1986년 챌린저 폭발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7명이 사망했죠. 그때 나사는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폭발 원인, 의사결정 과정, 엔지니어들의 경고까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덕분에 배웠습니다. 2003년 컬럼비아호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7명이 사망했어요.
또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웠죠. 실패를 공개하는 게 진짜 강함입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좌관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왜 우리를 과소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왜입니까? 우리가 조용했으니까요. 박준혁이 웃었어요. 일본은 H2A 로켓 성공할 때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세계 3대 우주 강국이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나루호 성공해도 조용했고 누리호 성공해도 국내 뉴스만 나왔어요. 세계는 관심 없었죠. 한국, 작은 나라 아니야. 우주 개발, 일본 따라하는 거겠지. 과소평가는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세계가 주목하지 않으니 압박도 없었어요. 실패해도 비난받지 않았고 성공해도 질투받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죠. 그 시간에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엔진을 개량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인재를 키웠어요. 그리고 결국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보좌관님, 우리는 미국과 손잡고 싶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기술을 공유하되 주권은 지키고 협력하되 대등하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동맹입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종속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협력.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72페이지 종합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표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우주발사체 기술 평가 및 한미 우주 협력 제언. 대통령은 밤새 보고서를 읽었다고 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크, 일본 거 가짜야. 완전히 가짜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컴퓨터 그래픽 뿐이었어요. H3X 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엔진 연소 시험도 못 받고 발사대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실전 검증 완료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3일 전 제 앞에서 위성 2기를 궤도에 올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자네가 15년을 나사에서 일했잖아. 한국 로켓이 우리보다 나아.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 수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효율은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효율. 우리 SLS는 개발비가 230억 달러 들었습니다. 한국 누리호는 15억 달러예요. 15분의 1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누리호는 30톤을 저궤도에 올립니다. SLS는 95톤이죠. 하지만 비용 대비 효율을 보면 누리호가 3배 높습니다. 트럼프의 눈이 빛났어요. 같은 돈으로 3배를 할 수 있다고. 네. 그리고 한국은 발사 일정을 지킵니다. 우리는 6개월 지연이 일상인데 한국은 2주 전 공개한 일정을 정확히 지켰어요. 트럼프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딜이야. 최고 가성비.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대통령님,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관계. 트럼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속였어. 70년 동맹국이 가짜 로켓으로 우리를 속인 거야. 그게 관계야. 한국은 진짜를 보여줬어. 트럼프가 계속했어요. 숨기지 않고 전부 공개했어. 발사도 직접 보여주고 데이터도 공유했어.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지. 트럼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문서를 꺼냈어요. 국무부와 나사가 밤새 만든 거야. 한미 우주 전략 협력 선언문이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어요. 목차만 4페이지였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기술 공동 개발 및 미국 위성 발사 협력. 나사 카리 실시간 기술 정보 공유 확대. 한국을 인도태평양 우주 안보 핵심 파트너로 격상.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한국 공식 참여. 한국 우주인 2030년 달 착륙 지원. 일본과의 우주 협력 단계적 재검토.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건 단순한 협력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우주 안보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반응이 거셀 겁니다. 국방장관이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냉소했어요. 일본이 70년간 뭘 했어? 미국 기술 도입, 미국 예산 지원, 미국 인공위성 발사 의존.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시아 1위라고 착각했어. 한국은 달라. 스스로 개발했어. 이번 실패하고 일어났어. 미국 도움 없이 혼자 성공했어. 이런 나라가 진짜 파트너야. 트럼프가 펜을 들었어요. 마크네 책 딜의 기술 읽었지. 읽었습니다. 베스트 딜은 윈윈이야. 양쪽이 다 이득을 봐야 진짜 거래라고. 일본은 페이크로 우리를 속였어. 윌루즈를 만들려 했어. 우리만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다르다. 트럼프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진짜를 보여줬어. 그리고 함께 발전하자고 제안했어. 기술 공유, 공동개발, 대등한 파트너십.
완벽한 윈인이야. 트럼프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굵은 사인펜으로요. 도널드 J. 트럼프. 완료됐어. 마크, 자네가 한국 가서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네. 안 갔으면 우린 계속 일본한테 속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임무였습니다. 일주일 후 CNN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한국 우주 탐사 전략 동맹 체결. 누리호 미국 군사위성 발사 계약 체결. 나사카리 딸 탐사 공동 개발 합의. 한국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공식 참여국 지정. 2030년 한국인 달 착륙 목표 선언. 도쿄에서도 뉴스가 터졌어요. NHK 긴급 속보였습니다. 일본 H3X 프로그램 무기한 중단. 잭사 센터장 전격 사임. 미일 우주협력 MOU 서명식 연기.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H3X 허위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70년 동맹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박준혁 카리 소장 한미우주협력 총괄 책임자 임명. 누리호 발사 횟수 연 4회로 확대. 한국형 달 착륙선 개발 착수. 우주 예산 2배 증액 확정. 저는 박준혁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상으로 잠깐 통화했어요. 축하합니다, 책임자님.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함께 가는 동맹 시작입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뵙겠습니다. 달 착륙선 공동 개발 회의가 있거든요. 나사도 변했습니다. 누리호 방식 도입이 결정됐어요. 효율성 중심 개발 체계. 제가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5명이 나사 마샬 센터로 파견됐어요. 처음으로 외국 엔지니어가 우리 개발실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첫 합동 프로젝트 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팀의 효율성을 보고 모두 놀랐어요. 빠른 의사결정, 실용적 접근, 데이터 중심 분석. 12년간 실전에서 갈고 닦은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나사 마샬 센터 집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엔진 시험동이 보여요. 방금 RS-25 개량형 연소 시험이 끝났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옆 책상에는 한국에서 온 김민준 엔지니어가 앉아 있습니다. 누리호 엔진 개발팀 출신이에요. 김민준이 우리 엔진 데이터를 분석해줬습니다. 덕분에 연소 효율이 2% 개선됐어요. 15년 전 첫 출근 날을 떠올립니다. 젊은 엔지니어였죠. 로켓은 거짓말 안 한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배웠어요. 로켓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아무리 뛰어난 엔진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개발해야 강해져요.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고 엔지니어들이 팀을 이루고 실패를 공유하고 성공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힘은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최강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것. 개인 천재가 아니라 팀의 승리. 기술 독점이 아니라 협력과 공유. 이게 제가 나로우주 센터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2013년 나로우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썼습니다. 실패했지만 데이터는 완벽합니다. 이 나라는 언젠가 성공할 겁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답을 찾았어요. 답은 조용히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연구하던 사람들. 과소평가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 실패를 감추지 않고 배운 사람들. 이번 실패하고 일어난 사람들. 데이터를 공개하고 비난을 감수한 사람들. 12년간 단련된 사람들. 그들이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마크 해리슨입니다. 44살.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발사체 기술 특별보좌관. 전직 나사 엔지니어. 15년간 로켓과 함께한 사람. 그리고 진실을 처음으로 목격한 미국인입니다. 나로우주 센터에서 저는 미래를 봤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쟁이 아니라 협력,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십. 이게 진짜 동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